반갑습니다. 이미연입니다. 모래놀이 심리상담사를 배우고 익히기 위해 함께 하시는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최근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이나 어린이 친구들이 힘들어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문 어린 아이들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죠.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생기거나 부모 사이에도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수많은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나 힘듦을 겪고 있을 때 우리는 누구나 심리 상담을 한 번쯤 받아볼까라는 고민에 빠지게 되죠. 그 중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는 모래놀이를 이용해서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심리 상담,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모래놀이 심리 상담사라고 하는 직업이 굉장히 각광받고 있습니다.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초등학생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울리게 되는 사연도 곳곳에서 많이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모래놀이 심리 상담사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심리 상담이라고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예전에는 거의 대부분 사각형의 딱딱한 방에서 내담자와 상담자가, 내담자는 상담을 받기 위해 찾아온 사람, 상담사는 이렇게 들어주면서 상담을 이끌어 나가는 전문가가 함께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반적으로 머릿속에 그려질 것 같아요. 이렇게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요. 하지만 과거에는 이와 같이 이렇게 언어만을 통해서 우리가 상담, 카운셀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언어 외에 다양한 카운셀링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자, 언어 외에는 어떤 표현이 가능할까요? 언어 외에 때로는 아이들과 같이 놀이 학습을 하는 경우는 이제 굉장히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색종이를 이용하거나 막대를 이용하거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부루마블이나 혹은 보드 게임 등을 이용해서 이렇게 언어 외에 다양한 놀이 학습을 병행한 지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경험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언어 외에 다른 다양한 종류의 학습 도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천연 모래에 관심을 가지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모래놀이 심리 상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런 특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휘력이 부족한 연령이 어린 유아, 아직 어려서 단어를 많이 습득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어린이, 단어는 알고 있지만 기승전결,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정확한 발음 때문에 잘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정확한 주 양육자는 대충 흐려 말을 해도 알아들을 수가 있지만 타인은 그것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간의 오해가 쌓일 수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없어요.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자, 지적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같은 발달 장애인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명사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언어의 흐름이 자꾸 깨지는 노인분들. 얘기를 조금만 하려고 하면 그때 그거 뭐였더라 하고 자꾸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이야기를 하다가 자꾸 흐름이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지나칠 정도의 소극적인 성격. 연령이 너무 어리거나 너무나 지나치게 연령이 많아서 소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렇게 소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내가 이야기 나누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심리적인 압박감이나 부담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나왔네요. 컴플렉스. 우리는 어쩌면 이 모래놀이 심리 상담사를 다루면서 가장 많이 공부해야 하는 분야가 이 컴플렉스와의 싸움입니다.
누구나 한두 가지쯤 다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이 컴플렉스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컴플렉스를 어떻게 관리하고 이 컴플렉스를 얼마나 내가 잘 이해하고 공부를 하면서 해소해 나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깊이 있게 배워봐야 됩니다. 왜? 자존감의 하락 등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번 실패를 반복한 분들, 이제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다. 너무나 소심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 싫은 대인기피, 너무나 외로운 우울증, 공황장애까지 여태까지 계속 아이들을 키우고 있느라 나 자신을 돌보지 못했던 주부들이 자주 발생하는 빈둥지 증후군까지 여러 가지 이렇게 상담을 찾아오시는 내담자의 불안을 해소해 주어야 합니다. 그 불안감과 어떤 외로움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찾아주어야 돼요. 자, 내면의 감정을 제일 중요한 단어가 나왔네요. 무의식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자, 우리가 언어로 다 전달할 수 있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통이 되기 때문에 문제점도 알고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있고 어디가 아픕니다. 두통이 있습니다. 기침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내가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표면으로 표출할 수 있는 이 의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내면 안에 꼭꼭 숨겨놓은 것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연기를 하고 보여주지 않고 꼭꼭 내가 숨겨놔야지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아주 부드러운 감촉의 모래를 소재로 해서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바로 모래놀이 심리 상담사라고 부릅니다. 모래놀이 심리 상담사 과정이 이렇게 생기기까지 아주 많은 놀이 학습에 대한 전문가들과 심리 상담 그리고 아동 색채 미술을 공부하시는 분들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한자리에 모여 이렇게 모래놀이에 집중을 하는 이유는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들을 하나하나 찾아 나가 볼 겁니다. 자, 어떠한 교육의 목표를 가지고 공부해야 할까? 모래라는 소재에 집중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바닷가 해변을 맨발로 걸으면 저절로 스트레스 지수가 그냥 저절로 낮아집니다. 이것에 착안을 한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심리 상담하면 꼭 공부해야 하는 양대산맥 같은 두 명의 심리 전문가를 언급을 안 할 수가 없겠죠. 바로 프로이드와 융입니다. 융 이론은 우리가 꼭 배우고 학습해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프로이드 같은 심리 상담사는 물론이고요. 심리학자들, 우리가 너무나 많은 학자들 중에서 이 양대산맥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 두 분이 가장 우리 모래놀이 심리 상담에 꼭 필요한 무의식의 세계에 집중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이에요. 무의식 중에서 내가 이렇게 끄집어내야 되는 이 감정, 말로 표현을 다 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니라 꾹꾹 눌러왔던 억압된 감정을 우리는 이렇게 무의식의 세계에서 의식의 세계로 끄집어내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모래를 통해서 그림도 그리고 글씨도 쓰고 그런데 이것은 잘하고 못하고의 경계도 없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완성하고 미완성, 다 완성하지 못하고의 결국 아무런 상관을 받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무의식의 세계에 빠져서 우리가 단순한 일을 반복하다 보면 머릿속을 차근차근 정리할 수도 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한 번쯤은 어린아이들이 해변에서 모래성을 쌓거나 모래놀이에 집중해서 해가 가는 줄을 모르고 늦게까지 푹 빠져서 노는 것들을 많이 경험해 봤을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이 힐링을 할 수 있었던 이런 배경에는 모래놀이가 성장할 수 있는 아주 많은 사례들을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심리학자인 융 같은 경우는요, 자기 가까이서 길러왔던 이 손자, 손녀들이 옆집만 가면 아주 행복해서 돌아오는 사례를 보면서 도대체 저 옆집에는 우리 집에서 갖고 있지 않은 무엇이 있길래 저렇게 아이들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가 하고 들여다봤더니 거기에는 아이들이 실컷 하루 종일 놀 수 있는 모래판이 있었던 겁니다. 그 모래에서 여러 가지 피규어들을 놓고 인물이 등장하기도 하고 공룡이 등장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놀이를 하면서 우리가 어렸을 때 놀았던 소꿉놀이를 하듯이 이렇게 모래라는 소재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힐링을 하고 왔더니 아이들이 여러 가지 말하지 못했던 갈등을 저절로 내면을 해소할 수 있는 자가치유 능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융의 이론이 시작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는 이렇게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늘었습니다. 수년간의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정신적인 우울증을 겪는 분들이 너무나 다양해진 거죠. 이렇게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이나 학생들, 청소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코로나 블루로 힘들어하고 있어요. 우울한 감정에 빠지고요. 공황장애, 이제는 매스컴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서 낯선 단어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여러 가지의 스트레스에 노출되면서 분노가 치밀어 내가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혹은 주체할 수가 없어요. 무언가 빨리빨리 해내야 될 것만 같은 강박, 무언가 늦은 것만 같은 이런 속도의 늦춰짐에 있어서 일상적인 어려움을 너무나 많이 겪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미디어적인 것에 적응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도 이런 온라인에 적응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감을 이제는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성인들마저 힘들어하는 갈등의 이 이유들이 생긴 거죠. 일상에서 힘들어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면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밖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불안정한 사람들을 모래라는 소재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공격적이거나 자기 학대가 자신도 모르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한 모래놀이 심리 상담을 유도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래라는 소재를 이용해서 우리가 아주 넓은 모래판에서 그냥 재미로, 그냥 즐거운 시간을 가진 것만으로 힐링이 될 수 있다. 근데 그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친구들이 태도나 행동, 그리고 표정, 그리고 여러 가지의 어떤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일련의 작품 활동 같은 것을 우리가 보면서 분석을 해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모래판 위에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때 공룡이 등장하고 나무를 심기도 하고 해변에서 여러 할머니와 아이들이 등장하는 피규어 인형들을 나열하는 어떤 방식이나 형태, 그런 순서들을 우리는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힘들어하는 내면의 세계를 조금 더 보듬어주고 따뜻하게 감싸주어야겠다는 필요성이 이렇게 대두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 모래놀이 전문가가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심리적인 상담이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들부들한 천연의 소재, 바닷가를 찾게 되는 자연스러운 이런 감정에서부터 우리가 착안을 해내서 이런 전문가들의 학습을 이용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내면에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잘 캐치하고 분석해서 그들을 치유하는 치료적 목적에까지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모래놀이 심리상담사를 배우고 익히는 분들, 도전 의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